오늘은 독일 건축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은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독일 건축사가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독일 건축사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텐데요. 그래도 한국 건축사가 되는 방법이랑 비교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건축사가 되려면 당연히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런 거 신청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준비했던 건데요. 이런 거는 대학교, 한국 학교가 독일에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걸 설명한 문서가 있어요. 이건 독일 사이트에서 당연히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 졸업장 관련된 거, 그리고 한국에서 뽑아온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증명서, 그리고 번역된 거랑 그리고 번역 공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독일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 2년 이상의 건축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협회에서 얘기하기로는 한국 경력으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한국 관련된 서류들을 다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독일에서 대학교 졸업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졸업한 가지고 지원을 할 거예요. 그게 된다고는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심사를 거쳐서 이게 심사 결과 나오기까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거주지 등록증 관련된 거고요. 공사무소에서 출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까지 일했던 관련된 공식적인 근무 확인서랑 그리고 제가 감리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증명 서류들, 독일에서 감리 3개월이 또 필요해요, 경력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서류를 제출할 때 도면도 내야 돼요. 그래서 요구하는 도면은 건축 허가를 본인이 스스로 작성해서 넣었던 도면을 A4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시 설계했던 과정들, 이 담겨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한 부씩 다른 프로젝트를 2개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작성했다라는 게 당연히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직업교육에 관련된 서류예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80시간을 이수를 꼭 해야 되거든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직업교육 80시간을 들었던 거에 대한 서류인데 그 증명서야 참여를 했다는 8시간씩 10번을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 때문인데요. 독일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직업교육을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독일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독일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 같은 그런 시험이 없다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런 직업교육을 통해서 그 건축사 협회에 가입이 되고 그럼 정식적인 건축사라는 칭호를 쓸 수 있는 형태인데요.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건축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는 공사비 산정하는 거, 그리고 면적 계산법, 이거는 건축사 설계비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2018년도 새로운 건축법규, 이거는 건축감리 관련된 거고요. 건축사 사무소 마케팅법,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매니지먼트, 건축 계약을 위한 스케치고, 이거는 CM과 관련된 거고요. 이렇게 총 10개의 직업교육을 받았어요. 80시간이고요, 총 합계가. 그래서 이걸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실제 실무를 하는 건축사가 직접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본인이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배웠던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는 거.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건축사를 바로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다들 갈등을 많이 할 거예요.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하면 어떻게 계약을 따야 되지?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어떻게 허가 넣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2년이라는 짧은 경력으로 건축사가 되지만 건축사가 실제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배워야 하는 것들, 그런 노하우들을 직접 가르쳐 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한국이랑 다르게 보면 한국은 건축사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건축사 사무소의 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건축사 시험 제도가 있는 거고 건축사 자격증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거인 반면에 여기서는 오히려 건축사가 되는 거는 국가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결국 자유를 맡기되 그 건축사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건축사 건축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급하게 이 교육을 다 들었어요. 한 학기에 보통 10개의 강의가 있는데 저는 한 학기 동안에 이 10개 수업을 전부 다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육을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요. 보통 3, 4년 동안에 이 교육을 다 듣는다고 해요. 뭐 굳이 빨리 수업을 이걸 다 이수해서 건축사 협회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뭐 건축사 협회 건축사 타이틀을 단다고 해서 본인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그런 특별한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회비만 계속 나가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본인이 이제 사무실을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수업을 많이 듣는데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거나 본인이 잘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보고 선택적으로 참여를 해요. 매 학기마다 뭐 10번씩 강의가 열리지만 그 10개가 테마가 항상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사실 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강의 한 개당 거의 1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10번 들으면 100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도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서 저 수업은 내가 꼭 보충해야 되겠어 라는 걸 있는 것들을 듣고 굳이 건축사 자격증을 위해서 이거를 빨리 듣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자기가 본인이 필요 없거나 배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듣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서류는 다 준비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이 서류들을 우편함에 넣기만 하면 이젠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